조용한 밤, 오늘은 조선의 어느 양반가 안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겉으로는 법도와 체면이 반듯한 집이었습니다. 대문은 높았고 사랑채에는 오래된 서책이 쌓여 있었으며 안채에는 가문의 규율을 지킨다는 말이 늘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집 깊은 곳에는 오래 숨겨진 문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의 이름을 지우기 위해 감춰진 문서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은서였습니다. 그녀는 분명 혼례를 치르고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되었지만 시어머니 허씨 부인은 어느 날부터 그녀를 없는 사람처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은서를 복없는 며느리라 불렀고 남편 윤재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낡은 함 속에서 발견된 혼인 문서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시어머니가 숨긴 혼인 문서가 며느리 은서의 인생을 바꾼 마지막 증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은서는 안채 마루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고 누렇게 바랜 혼인 문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문서의 가장자리는 닳아 있었고 접힌 자국마다 세월의 먼지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적힌 이름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은서의 이름, 남편 윤재의 이름, 혼례를 주관한 어른들의 표시, 그리고 이 혼인이 집안과 관아 기록에 올려졌다는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평생 가문 체면을 방패처럼 들고 살던 여인이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님, 이것을 왜 숨기셨습니까? 저는 이 집안에 들어온 적 없는 여인이 아니라 분명 이 집의 정식 며느리였습니다. 안채에 있던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윤재는 문서를 바라보다가 은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뒤늦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애써 표정을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문서가 무엇이든 집안일은 집안 어른이 정하는 것이다. 여자가 감히 문서 한 장을 들고 가문을 흔들려 하느냐. 그러나 은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문서는 가문을 흔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흔들어 놓은 제 이름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 말에 늙은 하녀 복례가 마루 아래에서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허씨 부인이 이 문서를 감추라고 명했던 그날부터 은서의 억울한 세월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혼인 관습, 혼인 문서와 가문 기록, 며느리의 사회적 위치, 시댁 권력 구조, 적서와 재산 문제, 그리고 문서와 증거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일부 인물과 장면, 대사, 사건 전개는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은 폭력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억울하게 밀려난 며느리가 오래 숨겨진 문서와 기록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자리를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가문 안에서 문서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혼인이 있었는지, 누가 정식 가족인지, 재산과 제사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때로는 한 사람의 삶 전체를 가르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을 몇 해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은서가 처음 그 양반과 대문을 넘던 날로 말입니다. 은서는 가난하지만 그를 아는 선비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집안이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는 딸에게 글의 뜻과 사람의 도리를 가르쳤습니다. 은서는 말수가 많지 않았고 손끝이 야무졌으며 쉽게 남을 원망하지 않는 성품이었습니다. 윤재와의 혼례가 정해졌을 때 사람들은 은서에게 복이 들어왔다고 말했습니다. 윤재의 집안은 고을에서 이름난 양반가였고 논밭과 종가의 체면을 함께 가진 집이었습니다. 혼례날 은서는 붉은 댕기를 곱게 메고 가마에 올랐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새 삶을 잘 살아보겠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집에서 사랑받을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성실히 살면 언젠가 며느리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들어갔을 때 허씨 부인은 은서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칭찬도 꾸짖음도 아닌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집안의 안채를 오래 다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 한마디에 하녀들과 며느리들이 움직였습니다. 은서는 첫날부터 그 시선이 무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씨 부인은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법도가 엄하다. 며느리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야 하고 친정 생각보다 시댁의 체면을 먼저 알아야 한다. 은서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편 윤재는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은서를 나쁘게 대하지 않았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은서는 그때만 해도 그것이 단순한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침묵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부엌을 살피고 시어머니의 약탕기를 확인하고 바느질감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작은 일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녀들이 놓친 일을 조용히 돕고 손님이 오면 말없이 뒤에서 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허씨 부인은 좀처럼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은 너무 늦었다 했고 바느질은 너무 조심스러워 느리다 했고 말이 없으면 음침하다 했으며 말을 하면 며느리가 나선다 했습니다. 은서는 처음에는 자신이 부족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더 잘하면 달라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성실함도 허물이 되고 침묵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지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안채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허씨 부인은 사람들 앞에서는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은서가 지나간 뒤에는 꼭 한마디씩 남겼습니다. 집안에 새 생명이 들어와야 안채가 따뜻해질 텐데 어째 일이 오래 조용한지 모르겠구나. 그 말은 바늘처럼 은서의 등에 꽂혔습니다. 윤재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은서가 조심스럽게 물으면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셔서 그러시오. 너무 마음에 담지 마시오. 은서는 웃으려 했지만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담지 말라는 말은 상처를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윤재는 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다고 하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은서가 부엌에서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보면 미안한 얼굴을 했고 허씨 부인이 지나치게 나무라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은서가 정말 필요한 순간 그는 늘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정말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까? 윤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말이 어디 있소? 은서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머님께 제 편에서 한마디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어머니께서 평생 보아오신 일이요. 내가 섣불리 나서면 일이 더 커질 수 있소. 은서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집에서 혼자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이 은서를 싫어하는 이유가 단지 아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안채의 늙은 하녀 복례는 가끔 은서를 보며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곤 했습니다. 복례는 오래전부터 그 집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윤재가 어릴 때부터 안채 일을 도왔고 허씨 부인의 성격과 집안의 묵은 일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어느 날 은서가 창고 앞에서 낡은 함을 옮기려 하자 복례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작은 마님, 그것은 손대지 마십시오. 큰 마님께서 아끼시는 가문 문서가 들어 있습니다.
은서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했습니다. 복리의 얼굴에는 단순히 물건을 지키는 긴장감이 아니라 들키면 안 될 것을 막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묻지 않았지만 그 낡은 함을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 집에는 사랑채 뒤쪽에 작은 문서방이 있었습니다. 조상들의 호적, 토지 문서, 혼인 관련 기록, 제사와 재산에 관한 낡은 종이들이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문서방 열쇠는 허씨 부인이 직접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문의 안살림은 물론 문서까지 관리하는 것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은서는 그 방에 함부로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밤늦게 허씨 부인이 혼자 그 방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히 집안 어른들이 모인 뒤나 윤재의 혼인 이야기가 친척들 사이에서 오르내린 뒤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어느 밤 은서는 물을 뜨러 가다가 문서방 안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허씨 부인이 복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절대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 집안의 체면이 달린 일이다. 은서는 그 말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복례에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마님, 작은 마님께도 관계된 문서라면 언젠가는 아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허씨 부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며느리는 가문을 위해 들어오는 것이지 가문의 속을 들여다보라고 들인 것이 아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 못 들은 척해라. 은서는 더 듣지 못하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자신에게 관계된 문서라니. 그것이 무엇일까? 혼례 때 작성한 문서일까? 아니면 가문 재산과 관련된 기록일까? 은서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재에게 물어볼까 생각했지만 곧 포기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감춘 일을 자신에게 말해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는 자신이 모르는 문이 있고 그 문 뒤에는 자신과 관련된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뒤 집안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명분은 조상 제사 준비였지만 실제로는 윤재의 후사 문제와 가문 재산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은서는 안채 뒤에서 상을 준비하며 그들의 말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어느 친척 어른이 말했습니다. 윤재에게 자식이 없으니 양자를 드리는 문제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허씨 부인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때를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자리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훗날 재산과 제사 문제에 말이 생기면 곤란하지요. 그때 허씨 부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문서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일은 이미 손을 써두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듣고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놓칠 뻔했습니다. 문서상으로 정리했다는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날 이후 은서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허씨 부인은 겉으로는 예전과 다름없었지만 은서를 대하는 말투는 한층 더 차가워졌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이 집에서 단순히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지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밥상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지고 집안 행사에서 자신이 뒤로 밀리고 친척들이 왔을 때도 며느리라기보다 부엌일을 돕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어느 날 은서는 하녀가 쓰는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빠진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마님이라는 호칭은 남아 있었지만 집안 문서에는 이상하게 흔적이 희미했습니다. 그녀는 복례에게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왜 빠져 있느냐? 복례는 얼굴이 굳더니 급히 명부를 덮었습니다. 잘못 적힌 것일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허씨 부인은 은서를 불렀습니다. 안채에는 윤재도 앉아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평소보다 더 단정한 차림이었고 표정은 이미 결정을 내린 사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서야,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으나 집안의 복이 이어지지 않았다. 아이도 없고 안채의 기운도 어둡다.
이제는 서로를 위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 은서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물러난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윤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낮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서방님의 뜻입니까? 윤재는 입술을 떨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안을 생각해 내리신 결정이요. 은서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또다시 어머니의 뜻 뒤에 숨는 말이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너는 이 집안에 깊이 얽힌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 조용히 나가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을 것이다. 은서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이 얽힌 사람이 아니라니요. 저는 이 집에 혼례를 치르고 들어온 며느리입니다. 허씨 부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혼례를 치렀다고 모두가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가 말해주는 것이 따로 있느니라. 은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문서. 또 그 말이었습니다. 자신에게 관계된 문서,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는 문서, 문서상으로 정리했다는 말. 그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는 듯 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모르는 문서가 있습니까? 허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무서운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허씨 부인이 남긴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례를 치렀다고 모두가 가문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문서가 말해주는 것이 따로 있느니라. 그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은서가 모르는 어떤 증거가 이미 준비되어 있고 그 증거가 그녀를 이 집안에서 밀어낼 수 있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은서는 혼례날을 떠올렸습니다. 붉은 초가 켜져 있었고 양가 어른들이 모였으며 혼례 절차도 분명히 치렀습니다. 그때 작성된 문서도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뒤 그 문서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문서는 모두 허씨 부인이 관리한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두려움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자신의 혼인이 문서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다음 날 은서는 윤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사랑채에 앉아 책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글을 읽고 있는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은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우리 혼례 때 작성한 문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윤재는 당황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그것은 왜 묻소? 은서는 대답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문서가 말해주는 것이 따로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싶습니다. 윤재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일은 어머니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요. 집안 문서에 내가 아는 바는 많지 않소. 은서는 오래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모른다는 말, 어머니가 알아서 한다는 말, 자신은 나서기 어렵다는 말. 은서는 낮게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싶지 않으신 겁니까? 윤재는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서야, 말이 지나치오. 집안일은 쉽게 건드릴 일이 아니오.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 인생이 달린 일입니다. 저를 이 집에서 내보내려 하면서 제가 어떤 문서로 지워지는지도 모른 채 나가야 합니까? 윤재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은서가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허씨 부인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그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를 미워하시는 것은 사실이나 집안을 해치려 하시는 분은 아니오. 은서는 그 말에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일은 집안을 해치는 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일어나 방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부터 안채에서는 이상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서가 쓰던 옷가지와 혼수품 일부가 따로 정리되었고 하녀들은 은서의 방에 드나들며 물건을 묶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겉으로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은서는 자신이 이미 결정된 일의 끝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정으로 보낼 것인지, 먼 친척집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집을 나가게 할 것인지 어른들은 은서 없이 은서의 앞날을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옷상자 앞에 앉아 오래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 옷상자는 혼례 때 친정어머니가 손수 싸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비단 조각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넣어준 작은 부적 같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은서는 그때 처음으로 자신이 이 집에서 사라질 준비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늙은 하녀 복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은서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보아왔습니다. 은서는 게으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리를 모르는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했고 지나치게 참았습니다. 복례는 허씨 부인이 무엇을 숨기는지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문서방에서 낡은 혼인 문서를 꺼내 다른 함에 옮기라고 명받았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 문서는 은서와 윤재의 혼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복례는 그때 물었습니다. 마님, 이 문서는 원래 문서방에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허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문서의 자리를 따질 일이 아니다. 이 집안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사라질지는 내가 정한다. 복례는 그 말이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복례는 몇 번이나 은서에게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하녀였습니다. 허씨 부인의 말 한마디면 이 집에서 쫓겨날 수 있었고 나이든 몸으로 갈 곳도 없었습니다. 은서가 불쌍하다는 마음과 자신의 두려움이 복례의 가슴 안에서 매일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 밤 은서가 부엌 뒤에서 혼자 물동이를 씻고 있을 때 복례가 다가왔습니다. 작은 마님. 은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례는 입술을 달싹이다가 결국 다른 말을 했습니다. 밤이 찹니다. 물일은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은서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복례는 그 웃음을 보며 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문서 한 장으로 흔들리고 있는데 자신은 또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허씨 부인은 문서방 열쇠를 늘 허리춤 깊숙이 지니고 다녔습니다. 은서는 그 열쇠가 작은 쇠고리와 함께 움직일 때마다 소리를 들었습니다. 찰그랑 찰그랑. 그 소리는 이제 은서에게 이상한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방 안에는 자신의 이름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지워져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서는 그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허씨 부인은 친척 어른에게 보낼 서찰을 찾기 위해 문서방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은서는 마루를 지나가다 본능적으로 걸음을 늦췄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함들이 층층이 놓여 있었고 종이 냄새와 먹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한 함을 열고 무언가를 꺼내려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서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은서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허씨 부인은 은서를 따로 불렀습니다. 너는 요즘 문서방 근처를 자주 서성이더구나.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우연히 지나갔을 뿐입니다. 허씨 부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알아야 할 일과 몰라야 할 일이 있다. 특히 집안 문서는 여자의 호기심으로 들춰볼 것이 아니다. 은서는 처음으로 조금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문서 안에 제 이름이 있다면 저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허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내 이름이 있다면 내가 말했을 것이다. 없으니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이상했습니다.
없으니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혼례를 치른 자신에게 이름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조용히 물러나면 내 친정까지는 욕보이지 않게 해주마. 은서는 그날 밤 처음으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 앉아 자신의 기억을 하나씩 되짚었습니다. 혼례날 자신을 맞았던 사람들, 주례처럼 절차를 봐주던 친척 어른, 양가에서 주고받았던 예물, 혼인 사실을 적던 문서, 그 문서를 접어 누군가에게 넘기던 손. 기억은 흐릿했지만 분명 있었습니다. 자신은 허씨 부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집안과 얕게 얽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은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쫓겨나더라도 아무것도 모른 채 나가지는 않겠다. 적어도 내 이름이 어디에 있었고 누가 그것을 숨겼는지는 알아야겠다. 그녀는 다음 날부터 조용히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허씨 부인, 복례, 문서방 열쇠, 낡은 함. 모든 것이 하나의 실마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친정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이 더 나빠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은서는 편지를 읽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소박 맞아 친정으로 돌아간다면 병든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어머니는 딸이 시댁에서 밀려났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얼마나 탓할까? 은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 편지를 보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마침 잘 되었구나. 친정에 일이 있다면 그 핑계로 다녀오면 되겠다. 오래 머물러도 괜찮다. 그 말은 돌려 말한 추방이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면 다시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허씨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은서는 그 침묵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돌아오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은서는 윤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가 친정에 가면 다시 불러주실 겁니까? 윤재는 괴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어머니께 말씀드리겠소. 은서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제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윤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집에서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분명히 말해주시길 바랐습니다. 윤재는 낮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은서는 그 말이 얼마나 약한지 알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문서방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허씨 부인의 결정을 막지 못했으며 은서의 이름을 지켜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절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아내의 절이라기보다 마지막 기대를 내려놓는 인사였습니다. 은서가 친정으로 떠나기 전날 밤 복례가 조용히 그녀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천 조각이 들려 있었습니다. 복례는 문밖을 여러 번 살피고 나서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작은 마님, 제가 오래전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은서는 놀라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서방 안에 큰 오동나무 함이 아니라 안채 뒤뜰 창고에 있는 작은 느티나무 함을 보십시오. 큰마님께서 정말 숨기고 싶은 문서는 문서방에 두지 않으십니다. 은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복례는 천조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낡은 열쇠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열쇠는 예전에 제가 몰래 하나 더 만들어 둔 것입니다. 쓰고 나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제가 드렸다는 말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은서는 열쇠를 받지 못하고 망설였습니다. 이것을 제게 주시면 복례 어멈도 위험해집니다. 복례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 작은 마님이 더 오래 억울해졌습니다. 은서는 낮게 물었습니다. 그 함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복례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오래전 큰마님께서 작은마님과 도련님의 혼인 문서를 그 함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 친척 어른들과 문서 이야기가 오갈 때마다 그 함을 확인하셨습니다. 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왜 숨기신 겁니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마님을 집안에서 쉽게 내보내려면 문서가 없는 편이 큰마님께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은서의 가슴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서는 오래 기다렸습니다. 안채의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허씨 부인의 방에서도 인기척이 잦아들었습니다. 바람은 처마 끝을 흔들었고 마당에는 희미한 달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은서는 복례가 준 작은 열쇠를 품에 넣고 조심스럽게 방을 나섰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너무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안채 뒤뜰 창고는 평소 쓰지 않는 물건들을 넣어두는 곳이었습니다. 낡은 병풍, 깨진 도자기, 오래된 함, 제사 때 쓰던 물건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오래 묵은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복례가 말한 작은 느티나무 함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함들이 모두 비슷해 보였습니다. 마침내 창고 구석, 낡은 병풍 뒤에서 작은 느티나무 함이 보였습니다. 함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자물쇠만은 이상하게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최근에도 열어본 듯 했습니다. 은서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꺼냈습니다. 자물쇠 구멍에 열쇠를 넣자 작은 쇠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은서는 숨을 멈췄습니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함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비단천에 쌓인 문서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문서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글자가 보였습니다. 혼서. 그리고 그 아래에 자신의 이름 은서라는 두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서의 눈앞이 흔들렸습니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창고 밖에서 들린 목소리에 은서는 온몸이 굳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그것은 하녀의 목소리도 복례의 목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은서는 급히 함뚜껑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손에 든 문서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문 밖에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서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때 창고 문이 조금 열리고 희미한 달빛 사이로 윤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은서를 보자 놀란 듯 멈춰 섰습니다. 은서야, 내가 왜 여기에 있어? 은서는 문서를 품에 안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변명부터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을 찾으러 왔습니다. 윤재의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문서로 향했습니다. 윤재는 창고 안으로 들어와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은서는 대답 대신 문서를 펼쳤습니다. 달빛과 작은 등잔빛이 문서 위에 어렴풋이 내려앉았습니다. 글자는 흐릿했지만 혼서라는 글자와 은서의 이름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윤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은서는 문서를 뒤로 물리며 말했습니다. 빼앗으려 하지 마십시오. 윤재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오. 은서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이 문서가 왜 안채 뒤뜰 창고에 숨겨져 있었는지 아십니까?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번에도 대답이 되었습니다. 은서는 말했다. 저는 혼례를 치른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제게 이 집과 깊이 얽힌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문서는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윤재는 문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혼서에는 자신과 은서의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혼례를 주관한 친척 어른들의 표시도 있었습니다. 그는 기억을 더듬는 듯 이마를 짚었습니다. 혼례 때 문서가 작성된 것은 알고 있었소. 그러나 어머니께서 보관하신다고 하셔서 그 뒤로는 확인하지 않았소. 은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신 것이겠지요. 제 삶은 서방님께 그만큼 가벼웠던 것입니다. 윤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소. 은서는 더 차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 문서를 지켜주십시오. 윤재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아시면 큰일이 날 것이요. 그 말에 은서는 다시 한번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진실보다 어머니의 분노를 먼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은서는 문서를 다시 비단천에 감싸 품속에 넣었습니다. 윤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지금 가져가면 어머니께서 반드시 찾으실 것이요. 은서는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더 가져가야 합니다. 이 문서가 여기 남아있으면 내일 아침에는 다시 사라질 것입니다. 윤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서는 작은 함안을 다시 살폈습니다. 혼서 외에도 몇 장의 문서가 더 있었습니다. 하나는 친정에서 보낸 예물 목록처럼 보였고 또 하나는 호적과 관련된 기록 일부였습니다. 은서는 모두 가져가고 싶었지만 욕심내면 들킬 위험이 컸습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혼서와 이름이 적힌 문서 한 장만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함 안에는 비슷한 두께의 낡은 종이를 넣어 원래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윤재는 그 모습을 보며 처음으로 은서가 자신보다 훨씬 침착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서가 창고를 나오자 복례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윤재까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련님. 윤재는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열쇠를 내가 주었느냐? 복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작은 마님께서는 아셔야 했습니다. 윤재는 화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역시 문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복례는 은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이 문서는 여기 두면 안 됩니다. 큰 마님께서는 아침마다 함을 확인하실 때가 있습니다. 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디로 가져가야 합니까? 복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가문의 먼 친척인 윤노인께 가십시오. 예전 문서방 일을 보셨던 분입니다. 혼서와 호적의 뜻을 아실 겁니다. 큰마님께서 가장 꺼리는 사람도 그분입니다. 날이 밝기도 전 은서는 문서를 품에 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재는 결국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깨어나기 전에 상황을 살피겠다며 머뭇거렸습니다. 은서는 더 이상 그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복례가 알려준 윤노인의 집은 고을 끝 대나무 숲 근처에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였고 마당에는 오래된 책상과 종이 묶음이 햇볕에 말려지고 있었습니다. 윤노인은 가문의 먼 친척이었지만 오래전 허씨 부인과 뜻이 맞지 않아 본가 출입이 끊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은서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새벽부터 며느리가 홀로 찾아오다니 보통 일은 아니겠구나. 은서는 문서를 꺼내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르신, 이 문서가 제 인생을 지울 수도 되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윤노인은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오래된 종이를 만지는 그의 손은 익숙했지만 눈빛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혼서 첫 장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내 혼례 때 작성된 혼서다. 양가의 이름과 혼례 절차 증인의 표시가 남아있다. 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집의 정식 며느리였던 것이 맞습니까? 윤노인은 대답했습니다. 이 문서만 보아도 그렇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는 두 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이것은 호적 기록과 맞추기 위한 별도의 초안처럼 보이는구나. 내 이름을 본가 기록에 올리려던 흔적이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중간에서 멈춰 있다. 은서는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멈춰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윤노인은 얼굴을 굳혔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기록에 올리지 않으려 막았다는 뜻일 수 있다. 윤노인은 문서를 더 자세히 보다가 한 부분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여기 윤재의 신분과 관련된 표시가 이상하구나. 은서는 놀라 물었습니다. 서방님의 신분이라니요. 윤노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집안에는 오래전부터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었다. 윤재가 허씨 부인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지. 은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윤노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윤재는 본래 윤씨 집안의 반계에서 데려온 아이였을 가능성이 크다. 후사를 잇기 위해 드렸지만 그 기록이 분명하지 않았고 허씨 부인은 그 사실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다. 은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 혼인 문서를 숨긴 것입니까? 윤노인은 문서에 접힌 부분을 짚었습니다. 내 혼인 문서가 제대로 등록되면 윤재의 신분과 입양 기록도 함께 다시 확인되어야 했을 것이다. 허씨 부인은 그것을 피하려 했을 수 있다. 은서는 그제야 조각들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허씨 부인이 자신을 싫어한 것은 단지 아이가 없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은서가 정식 며느리로 기록되면 윤재의 후사 문제와 가문 재산 문제, 그리고 윤재의 출신까지 다시 따져야 할 수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집안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은서의 이름을 흐리게 만들고 문서를 숨기고 마침내 은서를 조용히 내보내려 한 것입니다. 은서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 사람의 며느리를 지우는 일이 한 가문의 비밀을 덮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윤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이 문서를 찾지 못했다면 훗날 사람들은 내가 잠시 머물다 나간 여인이라 여겼을 것이다. 혼례도 흐려지고 권리도 사라지고 억울함도 증명하기 어려웠겠지. 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사라질 뻔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온몸을 떨게 했습니다. 윤노인은 문서를 다시 접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서만으로는 부족하다. 허씨 부인은 사문서라며 부정하려 할 것이다. 관아의 호적 기록이나 혼인 관련 접수 흔적과 대조해야 한다. 은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윤노인은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관아에 한설이라는 사람이 있다. 문서를 보는 눈이 있고 예전부터 허씨 부인의 방식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는 함부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문서가 확실하다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은서는 문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관아에 가는 일은 두려웠습니다. 여인이 집안일을 들고 관아를 찾는 것 자체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 쉬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가문 안의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은서는 윤노인과 함께 관아 근처 작은 문방으로 향했습니다. 한설이는 관아에서 오래 문서를 다루어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은서를 경계했습니다. 양반과 안채의 일이 관아 문서와 얽히면 조심해야 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저도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혼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싸움을 벌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 집안에 정식으로 들어온 며느리였는지 제 이름이 왜 기록에서 밀려났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설이는 문서를 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종이를 빛에 비추고 접힌 자국과 서명 표시를 살폈습니다. 이것은 쉽게 위조한 문서가 아닙니다. 당시 혼례 절차와 증인의 표시가 맞습니다. 문제는 관아 쪽 기록입니다. 제가 조용히 대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서는 그날 하루를 윤노인의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길었습니다.
문서를 찾기 전에는 문서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진실은 한 장의 종이로 시작되지만 그것이 세상 앞에서 인정받기까지는 또 다른 문과 벽을 지나야 했습니다. 은서는 문서가 든 보자기를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윤노인은 따뜻한 물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오랫동안 감춘 문서는 하루아침에 제 말을 다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거짓보다 오래 간다. 은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한설이가 조심스럽게 윤노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찾으셨습니까? 한설이는 품에서 작은 기록 사본을 꺼냈습니다. 정식 문서를 통째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대조한 내용은 적어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례가 있었던 해 윤재와 은서의 혼인신고가 관아에 접수된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등록되기 직전까지 기록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군가의 요청으로 보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은서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가 요청했습니까? 한설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기록에는 허씨 부인의 이름이 직접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윤씨 본가 안채에서 보낸 서찰 표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 보류 사유가 며느리의 문제가 아니라 윤재의 가게 확인 필요로 되어 있습니다. 윤노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그랬군. 허씨 부인이 감추려 한 것은 은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윤재의 자리 자체였습니다. 은서는 한동안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복 없는 며느리, 아이 없는 며느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여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문서와 관아 기록이 말하는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허씨 부인은 은서가 부족해서 내보내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서가 정식 며느리로 굳어지는 순간 윤재의 가계와 가문 재산 그리고 후사 문제까지 다시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은서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이 아니었군요. 윤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내가 부족해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두려움과 욕심 때문에 지워지려 한 것이다. 그 말에 은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이 아니라 억울함의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된 눈물이었습니다. 한설이는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공식적으로 다투려면 증인이 필요합니다. 혼례 당시 문서를 보았던 사람, 허씨 부인이 문서를 숨기게 했다는 사람, 그리고 보류된 기록의 의미를 설명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은서는 복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복례를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윤노인은 말했다. 복례 혼자에게 모든 짐을 지우면 안 된다. 나도 증언하겠다. 예전부터 윤재의 가게 문제를 알고 있었고 허씨 부인이 문서를 숨기는 일을 꺼렸다는 것도 말할 수 있다. 한설이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저는 관아 기록이 무엇을 말하는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사실이 문서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제 입으로 왜곡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은서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곁에 진실을 함께 들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허씨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느티나무 함이 열린 흔적을 발견한 그녀는 크게 분노했습니다. 안채가 뒤집혔습니다. 하녀들은 모두 불려나왔고 복례도 끌려오듯 마루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싸늘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함을 열었느냐?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허씨 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은서가 어디 있느냐? 그제야 집안 사람들은 은서가 친정으로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윤재는 당황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의 얼굴만 보고도 어느 정도 짐작한 듯 했습니다.
너도 보았구나. 윤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허씨 부인의 얼굴에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그 문서가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사람을 보내 찾아오너라. 은서는 허씨 부인이 사람을 보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윤노인은 더 늦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허씨 부인이 먼저 은서를 도둑이나 문서 절도범으로 몰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설이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오늘 마침 윤씨 집안 친척들이 본가에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제사와 양자 문제를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 어른들이 있고 관련자들이 있으며 이후 관하 기록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은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그 집 대문을 넘어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쫓겨나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이름을 들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문서를 품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워진 이름을 되찾기 위해 가겠습니다. 그날 오후 윤씨 본가 안채에는 친척 어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이미 사람들 앞에서 은서를 집안 문서를 훔친 여인으로 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라 하나 집안의 도리를 모르고 문서함까지 손댄 여인을 어찌 가문에 둘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때 마루 밖에서 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훔친 것이 문서라면 어머님께서 숨기신 것은 제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서가 문서를 품에 안고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윤노인과 한설이, 그리고 떨리는 얼굴의 복례가 서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서는 천천히 문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이 혼인 문서를 왜 숨기셨습니까? 은서가 안채 마당 한가운데에서 혼인 문서를 펼치자 모여있던 친척 어른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문서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그 안에 적힌 이름과 표시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두 손으로 문서를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윤재 서방님과 혼례를 치른 날 작성된 혼서입니다. 여기에 제 이름이 있고 서방님의 이름이 있으며 혼례를 지켜본 어른들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저를 이 집과 깊이 얽힌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허씨 부인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으로 가문의 일을 함부로 말하지 마라. 은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종이 한 장이라도 그 안에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것은 함부로 감출 수 없는 증거입니다. 허씨 부인은 곧바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 문서는 은서가 창고에서 몰래 꺼낸 것이다. 집안 문서를 훔쳐 가문 어른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여인을 어찌 믿겠느냐. 친척들 사이에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은서는 그 말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문서를 몰래 꺼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어머님께서 제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혼인에 관한 문서이고 제 이름이 적힌 문서인데도 저는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문서를 제 것이라 우기는구나. 은서는 대답했습니다. 집안 문서이기 전에 제 인생의 증거입니다. 저를 내보내려 하셨다면 적어도 제가 무엇으로 지워지는지는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윤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허씨 부인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는 진짜입니다. 혼례 당시의 형식과 증인의 표시, 종이와 먹의식이 모두 맞습니다. 나는 예전에 이 집 문서방 일을 보았기에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허씨 부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오래전에 집안을 떠난 사람이 무엇을 안다고 나서는가? 윤노인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집 문서가 어떻게 보관되었는지 알고 무엇이 사라졌는지도 압니다. 은서의 혼인 문서는 원래 문서방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안채 뒤뜰 창고의 느티나무 함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은 보관이 아니라 은폐였습니다.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허씨 부인에게 향했습니다. 마루 아래에 서 있던 복례가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허씨 부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복례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복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님, 이제는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래전 큰마님께서 이 문서를 문서방에서 꺼내 창고함에 넣으라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마님께 관계된 문서라 여쭈었지만 큰마님께서는 못 들은 척하라 하셨습니다. 허씨 부인은 소리쳤습니다. 내가 늙어 기억이 흐려진 것이다. 복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무서워서 침묵했습니다. 작은마님이 억울하게 밀려나는 것을 보면서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가 너무 무거워 오늘은 더 숨길 수 없습니다. 한설이가 문서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관아 사람답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혼서와 관아 기록을 대조했습니다. 혼례가 있었던 해에 윤재와 은서의 혼인 신고가 접수된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등록되기 직전까지 기록이 올라갔고 그 뒤 보류 표시가 남았습니다. 친척 중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보류 사유가 무엇이었는가? 한설이는 잠시 허씨 부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은서의 결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윤재 도련님의 가게 확인 필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에 안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윤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허씨 부인은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이제 감춰진 비밀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람이 낮게 물었습니다. 윤재의 가게 확인이라니 그게 무슨 뜻인가? 윤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말이 있었습니다. 윤재는 허씨 부인의 친자가 아니라 방계에서 들인 아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입니다. 후사를 잇기 위해 데려왔으나 그 기록이 분명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드러나면 재산과 재사권 문제에 말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그 말을 듣자마자 분노했습니다. 입을 조심하시오. 윤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을 조심하느라 너무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한 여인의 이름을 지우는 데 쓰였다면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은서의 혼인 문서가 정식으로 등록되면 윤재의 가게 기록도 다시 확인되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서가 숨겨진 것입니다. 윤재는 비틀거리듯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이 집의 당연한 아들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유난히 가문 체면과 후사 문제에 예민하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지우면서 지켜진 자리일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허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사실입니까? 허씨 부인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윤재는 다시 물었습니다. 은서를 내보내려 한 것이 정말 아이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제 기록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까? 허씨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늘 다른 사람을 누르던 침묵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거짓 앞에서 무너지는 침묵이었습니다. 마침내 허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이 집안을 지키려 했을 뿐이다. 윤재가 이 집의 후사가 되지 못하면 집안은 친척들의 손에 흔들렸을 것이다. 재산도 제사도 내가 평생 지켜온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다. 은서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이어 말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일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이도 없고 내 이름이 문서에 굳어지면 훗날 더 큰 분란이 생길 것이었다. 그래서 정리하려 했다. 그 말에 은서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정리라 하셨습니까?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가문 문서에서 지우면 조용히 사라지는 이름도 아닙니다. 어머님께서 지키려 한 것은 가문이 아니라 어머님의 두려움과 욕심이었습니다. 마당은 조용해졌습니다. 은서는 혼인 문서를 가슴에 품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들어온 뒤 제가 부족해서 미움받는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없어서 가난한 친정에서 와서 말이 조심스러워서 손이 느려서 무엇이든 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알았습니다.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지워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감추고 싶은 비밀 때문에 제 이름이 가벼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모두의 귀에 분명히 닿았습니다. 저는 복없는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의 비밀을 덮기 위해 밀려난 며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제가 처음부터 이 집에 정당하게 들어온 사람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윤재는 은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은서야,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다. 너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보면서도 어머니의 뜻 뒤에 숨었다. 나는 몰랐다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은서는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말은 늦었습니다. 하지만 은서는 그 늦은 사과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이 몰랐던 것은 문서만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서 버텼는지도 모르셨습니다. 윤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사과를 듣기 위해 이 문서를 찾은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 친척 어른들은 더 이상 허씨 부인의 말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한설이에게 물었습니다. 관아 기록으로 보아 은서의 혼인이 인정될 수 있는가? 한설이는 대답했습니다. 혼서와 접수 흔적, 증언이 함께 있다면 충분히 다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류 사유가 며느리의 결격이 아니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윤노인은 덧붙였습니다. 은서는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그 이름을 지우려 한 과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친척 어른은 허씨 부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집안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오히려 집안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문서는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은서의 혼인은 인정되어야 하고 윤재의 가게 문제도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허씨 부인은 마루 위에서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뒤 관아 기록은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은서의 혼인 문서는 정식으로 대조되었고 보류되었던 기록도 바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은서의 이름은 더 이상 안채 명부에서 지워진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정식 며느리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은서의 마음은 단순히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의심했고 너무 많은 밤을 혼자 울었습니다. 이름이 회복된다고 해서 그 세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아무 이유 없이 버려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자신의 자리가 처음부터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침묵과 욕심이 자신을 지우려 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은서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예전처럼 안채를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문서 관리를 그녀에게서 거두어 갔고 가문 기록은 다시 정리되었습니다. 하녀들도 이전처럼 그녀의 눈빛 하나에 떨지는 않았습니다. 허씨 부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은 재산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면은 바로 그녀가 감춘 문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복례는 더 이상 그녀 앞에서 고개만 숙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례의 삶이 하루아침에 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진실을 말한 뒤에는 마음속 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은서를 불러 사과하려 했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과에도 용기가 필요했고 그녀에게는 그 용기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윤재는 은서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말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로잡혔으니 다시 이 집의 며느리로 있어 달라고 했습니다. 은서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예전의 자신이라면 그 말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정식 며느리로 인정받고 남편이 자신을 붙잡고 가문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는 날을 꿈꾸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은서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이름이 회복된 것과 제가 이 집에 다시 마음을 맡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저는 이 집의 문서에서 제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까지 예전 자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윤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서는 이어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친정으로 가겠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제 삶을 어떻게 살지 제 손으로 정하겠습니다. 은서가 떠나던 날 이번에는 대문이 몰래 닫히지 않았습니다. 친척 어른들과 하녀들, 복례와 윤재가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허씨 부인은 멀리 안 채 마루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서는 단아한 남색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처음 쫓겨날 때처럼 초라한 보따리 하나만 든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복사해둔 혼인 문서와 관하 기록의 확인서가 담긴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은서는 복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어도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복례는 울며 말했습니다. 작은 마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은서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늦은 진실도 끝내 말해지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를 향해 짧게 절했습니다. 부디 이제는 침묵 뒤에 숨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조선시대 혼인 관습, 혼인 문서와 가문 기록, 며느리의 사회적 위치, 시댁 권력 구조, 적서와 후사 문제, 그리고 문서와 증거가 개인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역사 스토리텔링입니다. 이야기 속 인물과 사건은 몰입을 위해 각색되었지만 그 안에는 기록이 가진 힘과 가족 안의 권력 문제라는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혼인은 개인의 감정만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이 맺는 제도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혼서와 호적, 재산과 재사권에 관한 기록은 한 사람의 자리를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혼인 문서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거짓된 체면보다 기록된 진실이 오래 남는다는 상징입니다. 훗날 은서는 친정에 머물며 아버지를 돌보고 글을 모르는 여인들에게 간단한 문서 읽는 법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혼인 문서, 빚 문서, 토지 문서, 품삯 기록처럼 사람의 삶을 흔드는 종이를 남의 말만 믿고 넘기지 않도록 도왔습니다. 누군가 억울한 사연을 들고 찾아오면 은서는 먼저 말했습니다. 종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당신의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복 없는 며느리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숨겨진 문서로 이름을 되찾은 여인, 그리고 다른 이들의 이름까지 지켜준 여인이라 불렀습니다. 은서는 가끔 그 낡은 혼인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문서는 그녀를 다시 시댁에 묶어둔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자기 삶을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게 만든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오래된 문서와 안채, 사람들의 억울함과 지혜가 담긴 야담을 차분히 들려드리겠습니다.